장맛비가 시작되는 날 인산가 제319차 힐링캠프가 2025년 6월 20일 금요일과 21일 토요일 함양군 함양읍 중림리 인산연수원 문화관 일원에서 150여 명의 인산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인 20일에는 오전 8시 회원들이 탄 버스가 서울을 출발하여 11시 30분 인산연수원에 도착하여 숙소 배정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인산가 동영상을 시청하고 오후 2시 30분 상림공원을 산책하였다. 이어서 오후 3시 주겸 제주장을 견학하고 연수원으로 이동하여 잠시 휴식 후 저녁 식사를 하였다. 계속해서 저녁 6시 30분 개회식을 하고 인산가 인산선생 탄신 동영상을 신청한 후 김윤세 회장이 자연치유에 몸을 맡겨라라는 주제로 강연해서 인산선생 생전에는 늘 주겸을 퍼먹어라고 손님들에게 말씀하셨다며 신약책과 신약본초책을 꼭 읽어보시라며 각종 괴질 등 모든 균에는 주겸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면서 제가 주겸을 팔아먹으려고 강연 때마다 주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 유지에 주겸이 꼭 필요하다고 인산선생이 강조하신 때문이라고 한 후 1987년 8월 27일 세계 최초로 함양군 상공계로부터 주겸 제조 허가를 받은 지 31년 동안 많은 이들이 주겸을 통해 도움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인산선생의 신약책과 신약본초책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여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겸과 쑥뜸, 다슬기 등등을 강조하였다라고 말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아침 식사 후 우성숙 원장이 암을 이기는 우리 밥상 K푸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장맛비가 내리지만 연수원 소나무 숲을 산책한 후 점심 식사 후 서울로 이동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인산선생은 1909년 함경남도 홍원군 용운면 연흥리에서 태어나 80여 년간 활인 구세의 정신으로 많은 환자들을 구제하고 저서인 신약책에는 오획단, 삼보주사, 주겸, 다슬기 등 여러가지 처방을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조술하였고 1992년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큰 박수로 박수 소리가 조금만 더 크면 제가 조금만 더 컸으면 제가 다음 지자체장 선거 때 한번 나가보려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세요. 오늘부터 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장마까지 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천리를 보다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의 그 귀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 또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에 아마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인산의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산의학이라고 하면 저희 성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창시해서 제시한 인류에게 새롭게 제시한 참의료의 원리와 처방과 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는 뭐 99.9% 모르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빨리 접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접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노력해서 열심히 경험해보고 또 이제 자기 몸에 실험해보고 그래서 효과가 이제 공감이 되면 또 인식이 되면 가족들이나 이웃 친지들에게도 이렇게 참 의료를 전해서 그 목적은 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자기 자연 수명대로 다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너무 참 의료를 모르고 그냥 나와 내 가족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정말 그거는 좀 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나 이런 건 좀 잘 몰라도 돈을 좀 손해보지만 이 참 의료를 모르게 되면 어느 날 찾아온 질병 또 어느 날 찾아온 이 부상 이런 걸로 해서 바로 그 비명 행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평상시 인산의학을 만나서 접해가지고 그래도 주병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좋다고는 하고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소금은 소금이고 염화나트륨은 염화나트륨이니까 많이 먹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이야기의 참뜻을 알고 부지런히 주병을 이렇게 늘 승복하고 먹고 해서 이 체액과 혈액의 염분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0.9%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됐을 때 가령 어디 다쳐가지고 피가 막 납니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은 그 피가 어느 정도 이상 흐르면 출혈 과다로 반드시 사망합니다. 그런데 염분이 충분한 사람은 피가 나오다가 스스로 못 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염분이 지혈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더운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맹물만 먹으면 그 혈액 속의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철인삼정경기협회 경남연맹 회장이라고 지금 제가 활동은 못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그 협회 이제 회장으로 있는데, 철인삼정경기 여러분 아시죠? 그 수영을 3.9km 간 뒤에 이 사이클을 한 200km 탑니다. 180km 정도. 그 다음에 마라톤은 42.19 풀코스를 뜁니다. 보통 12시간 내지 한 1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회원들이 가다가 나무 그늘 밑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면 까딱하면 죽습니다. 뛰면서 흘린 땀이 많은데 맹물만 먹어가지고 염분의 혈액 농도가 낮아지면 몸에서 비상조치로 혈수를 일으킵니다. 물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물 한 컵 먹으면 땀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 얼마 있으면 탈수 현상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뒤집히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 염분이 몸에 부족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몸 이 생명 운영 전반에 아주 지대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작용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짜게 먹고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오르고 비만이 오고 위도 흐르고 그런다. 이거는 거의 환상이나 꿈 같은 얘기고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세뇌가 돼서 철석같이 기독교나 불교처럼 믿고 있습니다. 짜게 먹는 게 해롭다, 소금이 해롭다, 이거는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에요.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그 의학자들의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 그 다음에 물질의 분석 결과, 그 분석과학이라고 해요. 거기에 근거해서 소금이 해롭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구 대상의 그 소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먹는 서해안 천일염이 아니고 염화나트륨을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소금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첫째 틀린 것이고, 둘째 이제 이 소금도 미네랄 양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은 전 세계에서 인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양소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종류도 뭐 90종류 정도, 천연 원소들은 거의 다 들어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좋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게랑드나 뉴질랜드의 말보로 플레키나 이런 소금들은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종류와 양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 나오고, 그 소금은 이런저런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최고의 좋은 약이 되는 그런 소금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이 짜게 먹으면 안 좋고 소금이 해롭고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 흘러간 그 유행이 지난 노래를 부르면서 소금을 안 먹어서 자기 건강을 망칩니다. 가족 건강을 망칩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보통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지식으로 과학적 그 연구 결과니까 소금이 해롭다면 해로운 거지 뭐 자꾸 토를 달고 그래. 또 제가 이렇게 토를 단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식약처나 이런 데서는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저 소금 장수를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고 국민 건강에 거의 적으로 생각할 정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뭐 싱겁게 먹고 그 5, 60에 죽든지 일찍 죽든지 비명사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또 세계에서 최고 좋은 소금이나 또 세계에서 최고 좋은 소금이자 약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부지런히만 소금을 그냥 잘 가려서 먹으면 저절로 건강이 좋아질 거를 자기가 자기 건강을 망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과연 지혜롭습니까? 생각을 해서 이치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금이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소금을 적게 먹어라. 쌀밥이든 소금이든 김치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밥 여러분 몇 그램 먹습니까? 물 몇 cc 먹습니까? 자기 땡기는 대로 먹는 겁니다. 소금도 자기 입맛에 싱거우면 소금 더 넣어야 되고, 짜다 싶으면 물이나 밥을 더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식성대로 자기 몸이 요구하는 대로 간을 맞춰서 먹는데, 소금을 많이 먹었다고 간주해서 줄이세요 이러고, 그건 이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이고 무리한 판단이고, 그런 것들은 그 듣는 사람의 건강을 소위 망치는 길입니다. 자기 건강을 망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남의 건강을, 국민 건강을 망치는 일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소금 장수가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매일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소금 장수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싱거운 소리는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뭐 의학자들이니 식품영양학자들이니 또 법을 만드는 우리 저기 여의도에 계신 뭐 국민 대표라고 하는 분들, 법은 먹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싱거운 소리 이외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 정치적 발언 들어보셨어요? 맨 남탓만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부터 반성하지 남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남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니까 설득을 하고 말을 해서, 설득이 안 되고 말 수 없어요. 다수결로 표로해야 되지만, 그런데 모임은 상대 탓만 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탓만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저희도 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하도 바닥까지 추락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불어나고 도산하고 폐업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건 비슷합니다. 소금 장사가 엄청 짭짤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힘들다라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힘든 이 경제 난국을 저희가 헤쳐나가는데, 저희가 우리 임원 간부들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하면 그럽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돼요? 국가 주가지수 자체가 이런데 어떻게 우리 주가가 오르겠으며, 그 다음에 저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를 올리는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전략적인 그 어떤 영업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으로 또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서 다른 데 다 매출이 빠꾸 하는데 그래도 이 진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상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상한 노력을 하고 지혜를 발동해서 중지를 모아서 난국을 헤쳐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주변 환경 탓만 하고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서 그렇고 머스크는 뭐 그런 거 한 거 없나요? 어쨌든 다른데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쨌거나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발동하고 온 힘을 다해서 진심간력을 해서 정성껏 노력을 해서 헤쳐나가는 게 할 일이지, 그 뭐 주변 환경 탓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하늘만 원망하면 하늘이 뭐 해결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지리산 이런 깊은 산속까지 이 먼 길을 마다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또 제 얘기가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무슨 들어보면 그 조금 이상한 얘기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서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 것은 정말 참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 하버드나 뭐 어디 다른 유명한 저 중국에 뭐가 있습니까?清华대학입니까? 저런 데 가서 뭐 좋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에 직결되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 참의료에 관해서 들어볼 기회를 갖는다. 또 잘 경청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많이 먹어도 된대? 아, 그러면 좀 먹어보지 뭐. 그것도 숟가락 벌컥 먹으면 울렁거려서 다 토합니다. 그럼 다시 죽여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조금씩 먹고 또 늘려서 조금씩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늘려도 한 보름, 한 달 지나면 뭐 숟가락 뭐 여러 숟가락 퍼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의료는 그렇게 그 지식인들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말 중에 거의 상당수가 실험실 과학입니다. 실험실 과학은 창문을 열었냐 닫았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학이 내일은 비과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 세계의 전 인류들은 과학을 맹신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설 중에 세계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게 뭡니까? 천동설이에요. 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라고 하는 그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이 돌고 있다. 이 이론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제시된 이 서양 천문학의 이 이론이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1543년 5월 24일 날 출간된 한 권의 책에 의해서 완벽하게 뒤집어집니다. 그 책 이름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고 그 책 초판 400권을 찍었습니다. 그 한 권 남은 게 있었는데 소돔이 경매에서 약 2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주 관측기계를 크로스로 체크하면서 보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닙니다. 태양입니다. 이 은하계 우주에 그 태양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달도 별도 돌고 있습니다. 엄연한 이런 사실인데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동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1500년 동안 천동설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과학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체 관측기기가 상당히 월등 좋은 게 나타나서 자세히 크로스로 체크해 보니까 비로소 발견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과학이론이 오늘은 전혀 정신나간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들 과학 이루고 과학 만능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돈만 밝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과학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뭐든지 다시 한번 크로스로 자기 자신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학 지식은 여러분들이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깊지도 않으려면 의학 지식이 아주 흉과지도 않으려면 그 지식마저도 사실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 심장 박동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이론이 아니라 정신나간 이론이 됐어요. 지금은 심장이 펌프질하는 심장 마력이 펌프질하는 마력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심장의 펌프질로 우리 혈관의 그 혈관 길이가 얼마 됩니까?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12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심장의 펌프질로 전신으로 피를 돌린다라고 하는 게 심장 박동설입니다. 심장이 박동해서 피를 보낼 수 있는 거리는 불과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런데 12만 킬로를 보낼 수 있습니까? 지구 2바퀴 반을 도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순환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 순환하는 겁니다. 심장 박동에 의해서 순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물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염분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꾸 이렇게 삼투압에 의해서 흐릅니다. 이런 이치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흐르는 것이지 그렇게 옛날에 다 그것도 가설이죠. 아마 심장이 펌프질해서 도는 거야. 이래서 이제 그 보고는 맞아. 해놓고 과학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장 박동설만이라면 의학 전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를 비롯해서 삼성의료원이고
저기 그 존스 홉킨스 그 미국에 앤더슨 암센터고 뭐 하버드 의대고 모조리 한마디로 말하면 천동설 의료에 완벽하게 경도되어 있어가지고 지동설 의료를 얘기하면 심지어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은 저거 혹세고민하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천동설 이론이 나왔을 때, 지동설 이론이 나왔을 때 지동설 이론을 말한 사람은 대부분 다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탈리아의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그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로마 광장에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이 뒤로 손을 묶고 이 하도 그 욕을 하고 말을 하니까 혀를 갖다가 입천장에다가 못을 받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 로마 광장에는 조르다노 브루노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죽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화형시킨 이유는 그 말도 안 되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렇게 그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동설 잘 몰랐다고 여러분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벌금 냅니까? 그런 거 아닌데도 자기가 천동설을 믿고 있는데 지동설 주장하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미워하고 극도의 증오를 표현합니다. 지금 이 의술은 우선 엄청난 이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가 걸렸고 그래서 이 의료에 있어서 이 바른말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본에서는 바른말하는 의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 참 싫어하고 우리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 일본에 일자만 나와도 아주 그 기분 안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미국 가실 때 일본 동경을 지나는데 그 하늘을 지나는데 또 기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 거기서 밖으로 나오진 않아도 하루 유해서 간다라고 하니까 저희 선친이 미국에 강연하러 갔을 적에 뉴욕에 야 일본 그놈들 상공으로 가면 난 안 간다 그러셔가지고 저 알래스카 쪽으로 돌아서 가는 비행기를 제가 타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 가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그렇게 일본 사람들을 보면 저도 그 후손이니까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접해본 책들 한 25년 30년 전에는 그 책이 일본 근등석이라고 그러죠. 건도 마코토 그 지금 1950년생이니까 75대죠. 76이죠. 이 그분이 쓴 책 암과 싸우지 마라. 일본에서의 책 제목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알 수 있는 책.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암과 싸우지 마라. 또 한 10년 전에 낸 책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뒤에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6가지 방법. 소위 말해서 의료에 있어서 아주 직원과 고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고원이고 직원이고 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엄청난 위협에 시달리고 해도 모두 걱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후나시 순스케라고 하면 지금 한 100살 가까이 되죠. 환경운동 하다가 생명운동 하는 그 후나시 순스케 그가 쓴 책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참 제목만 들어도 참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의 책들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의학의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일본에는 또 이시하라 유미,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높아진다. 이런 등등의 책들이 많고 미국에는 또 닥터 조엘 월레, 미네랄 닥터라고 하는 그 데드 닥터 스톨라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에요. 그가 책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내용은 미네랄 결핍에 의해서 암 난치병이 오는 것이지 뭐 딴 데서 온 게 아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네랄을 보충해줘야 된다. 여러분 미네랄 어떻게 보충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는 곡식과 채소, 과일 거기 미네랄이 충분히 있다, 영양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곡식, 채소, 과일의 미네랄은 과거 40, 50년 전에 비해서 25분의 1, 5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심각한 영양 실조가 가는 겁니다. 어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미네랄은 각각 독립된 마치 법원의 판사와 같습니다. 독립된 기관이고 독립된 그 일을 합니다. 그 가령 칼슘 하나가 부족되면 뼈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질병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그네슘이 하나 결핍돼도 눈이 떨리고, 눈이 떨리는 건 보이니까 괜찮은데 대비를 하지만 심장 근육이 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결핍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또 전 세계 인류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닥터 조엘 올렉은 그런 그 책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닥터 조엘 올렉은 1940년생입니다. 그 용띠인데 그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이죠. 저는 그분이 저희 선친 인산 김일은 선생을 만나본 일도 없고 가령 공부한 일도 없고 하지만 저는 인산 선생의 거의 수제자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네랄 이론을 얘기해서 주경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이론을 책에다가 원대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엔 수의사로 시작했는데 동물병도 잘 고치고 사람병도 참 잘 고칩니다.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가 더 높고 방송 출연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일단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탑클래스에 드는 의사들의 공통된 견해, 암 발생 원인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라든지 이 공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학 이론상, 과학 이론상 어떻습니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지 이게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암이나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로 제거하는 게 그렇고 항암제 투여하는 게 그렇고 방사선 조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 암 치료에 3가지 방법이 정립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방법을 쓰면 의사들도 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립된 방법은 의사한테 물으면 이렇게 하면 암이 낫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암이 낫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틀림없이 낫습니다라면 그 잘못 이해하는 분이고 그 의학을 잘못 공부한 분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의학자들이 암의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다 해서. 그래서 그냥 효과적일 것으로 믿어지는 수술로 제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이렇게 3가지를 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암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현대의학으로 암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대의학으로 해결 못한다는데 무슨 그 대체의학이나 전통의학으로 해결한다? 그거 개강수술이다 이럽니다. 이래서 정말 무지와 편견이 도가 지나칠 정도인데 근데 거기 희생당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이고 세계 인류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의료인들이 하루속히
참의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좀 이 암난疾병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평생 인산 김일원 선생께서 하셨지만 인산 선생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사는 함양 사람 자주 만나고 듣고 하니까 또 가까운 친지들 또 그 다음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가족들 인산 선생께서 참의료의 원리와 처방과 약을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짜증을 내요. 이 암으로 발전될 텐데 그 자꾸 속아잡다고 그러지 말고 주겸 좀 퍼먹어. 이러면 당신은 내 치료비가 병원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이러면서 그 기분이 안 좋아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거둔다고 또 그래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진정으로 어머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부작용 없고 서서히 몸이 좋아지는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좋은 약을 얘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자식이 너도 똑같은 놈이네. 아주 부자가 짜고 나를 잡아먹어라 이래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조금 거칠긴 해도 그와 같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아버님 뜬금없이 그래요. 감기 걸려서 뭐 고생하면 엄마 어째 애가 생기다 말아서 이런 때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고 아주 가관이구나 이러고 꾸중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고생하면 좀 고쳐주시면 되지 왜 자꾸 꾸중을 하세요? 그러면 막 주겸 한 2숟가락 퍼먹어라. 아버지 저기 약국 가서 콘텐츠에 파피린 그런 거 사먹으면 간도 안 돼. 너 왜 소금을 또 퍼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두 말을 안 합니다. 입 딱 닫고 다시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질 때 예 하고 토달지 않고 즉시 주겸을 2숟가락 퍼먹은 사람은 우리 아버님 사남 일녀의 자식 중에 저는 거의 특공대 그 요원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먹습니다. 한 숟가락 퍼먹어 물렁거리고 개치비 죽으려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번째 숟가락 먹을 때는 요령껏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숟가락 먹고 조금 이따 가라앉으면 또 먹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5시간도 안 돼서 내 몸에서 감기는 싹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걸 보면서도 다음에 감기 걸리면 또 그래요. 저는 알아서 먹어야 돼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본 사람은 그렇게 되는 수도 있긴 있구나. 어쩌다가 이때 와서 판다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음번에 자기 감기는 또 약 사 먹어요. 그래서 이 참의료의 그 진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그 의학의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여러분처럼 아예 마음의 문을 열고 온 분들은 이미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만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용했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인산 선생께서 제시한 참의료의 원리와 처방과 약에 대해서 저 털보 사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으면 재인식도 되고 금강경에도 보면 중요한 내용은 3번, 2번 내지 3번 반복이 됩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앞에서도 제3장에서도 하고 또 뒤에서도 하고 또 십몇 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산 선생께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왜 인산 선생께서는 한 얘기 깜빡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그 아들 털보도 왜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해놓고 또 하고. 왜 그러지? 강의를 저렇게 뭐 준비 없이 하나? 이런 거 그러는데, 그 중요한 내용들은요, 적어도 몇 번씩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기 붙들고 콩이야 파시야 얘기를 해줘도 예?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가서 또 뭐라고 합니까? 가서 집에 가서 전화를 해요. 그 아까 주경을 좀 몇 그램씩 얼마 몇 번 먹으라고 했죠? 그 많이 먹어도 되는가요?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사람이 이게 뇌리에 탁 박혀가지고 하는 거는 저렇게 짜게 먹으면 해놓고 소금 해놓다라고 하는 건 뇌리에 박히면 세뇌가 돼서 제 얘기도 잘 안 들려요. 귀뚱으로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털보가 아무리 얘기해야 해봤자 소금이 해롭다는 건 해로운 거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건데 뭔 자꾸 거짓말하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소금 팔아먹으려고 별소리 다 하고 있네. 이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니까 뭐 할 수 없고. 그러나 그 주경을 부지런히 먹고 퍼먹으면 주식을 사도 조금 있다가 오늘 주식을 사는데 소금을 안 먹고 싱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요. 멍멍해가지고 저를 쳐다봐도 저 사람이 회장인가 뭔가 뭐 이러고 그래서 꼭 사놓고 보면 조금이라도 주식 뚝뚝 떨어져요. 그걸 안 몰라. 그래가지고 또 조급하니까 또 팔아버려요. 이래가지고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옛날에 남의 집 음식 맛있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그 집 음식 짭짤하다. 여러분 돈이 잘 벌리면 뭐라고 그러죠? 수입이 짭짤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지, 소금을 나쁘다고 수입이 너무 적어서 수입이 너무 짭짤해서 진짜 참 죽겠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수입이 짭짤하다는 건 돈 많이 잘 벌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김영건 씨 저런 이제 옛날 그 코미디들 그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거 보고 동네 어른들이 정지에 앉아있다가 야야야 행군아 이라봐. 그리고 가까이 왜 그러신지 그러면 넌 마 요새 이렇게 싱거운 얘기하고 다니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심지어 그 공자께서 논어 제10장 향당편에 할부정 불씨, 바르게 썰지 않으면 만드셨다, 간이 않으면 만드셨다, 색깔이 안 좋으면 만드셨다, 냄새 안 좋으면 만드셨다, 불식이라는 단어가 10몇 번이 나옵니다. 공자의 식습관에. 그런데 부득이자는 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간이 맞지 않으면 만드셨다. 왜? 소금을 충분히 넣고 간장이나 이런 걸 충분히 넣어서 살균소독이 돼서 위생청결한 이 음식이 아니면 병이 생기니까 탈이 나니까 공자께서 성인이신데 지혜로운 분인데 그거 음식에 지혜가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안 들어간 음식, 빛깔이 변해버린 음식, 변질된 거 거기에 간이 맞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 논어의 이제 제자들이 기록한 글이에요. 그 다음에 불철강시, 생강을 식탁에서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혹시라도 그래도 식중독에 걸리고 할 때 그걸 최종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생강을 몇 점 먹으면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하여간 뭘 먹든지 생강 갖고 다니면서 드세요. 저기 왜 무슨 장어입니까? 저기 무슨 참 고창인가요? 그게 고창 거기 왜 그 장어 있잖아요. 네, 그 풍천장어. 거기 가서 먹으면요. 그 저기 어디야 그 선흥사 입구 거기서 먹으면 노랗게 썰어서 나오잖아요. 그 생강이 나옵니다. 예, 그 비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강이 식중독을 예방합니다. 그 생강처럼 좋은 음식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두면 그 자가 되면 신도 들고 해서 음식 질이 나빠지는데 생강은 뭐에 비유하냐면 그 노인들 노익장을 생강에도 비유합니다. 도로 유날 늙을수록
더 매워지네. 이게 생각입니다. 그 매워진 맛이 뭡니까? 살균 소독입니다. 그래서 수중도 뭐 살모넬라 이런 것들 다 생각에는 맥을 못 쓰고, 저희가 그 전에 그런 식중독균 막 유행할 때, 남해 횟집에 가면, 통영이나 횟집에 가면, 썰렁해서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 균이 유행할 때. 저희가 가면 반가우면서도 저 사람은 텔레비도 안 봤나? 요새 누가 회를 먹으러 다녀? 횟집 주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이상하게 봅니다. 가져라 해서 또 많이 줘요. 왜냐면 고기는 많이 잡는데 먹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배가 터지게 잘 먹는데, 제가 먹는 건 죽염하고 야채하고 마늘, 생강 이렇게 먹습니다. 그거 뭐 배 터지게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 이렇게 퍼먹어도. 그래서 좀 여기 식생활이나 좀 이 건강생활에 대해서는 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람마다 뭐 지혜가 다 다르고 또 그 밝기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공자나 이제 맹자처럼 밝은 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래 밝은 분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나 그런 분처럼 환한 분들이 있고 한데, 사람마다 다른데, 그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면, 좀 이치에 박지 못하면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력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YS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는 빌릴 수가 있다. 참 못 들고 뒀다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지혜가 좀 박지 않아서 잘 판단이 안 쓴다. 그러면 그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인산선생의 신약본처 다 공부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이 그나마 또 자기 아는 거 고집하고, 또 인산생 말에는 선생 생각이고, 나는 어쨌든 초지일관 지도 있게 소금을 안 먹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싱거운 생각으로 안 먹은 거 할 수 없어요. 나라 대통령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아까 또 공자께서 식습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소금에 대해서 해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누구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1960년, 70년 요 무렵에 나온 이론이지, 그런데 그때까지 나온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는 소금은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거라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영철이라고 그래요. 소금과 철 확보하려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영철 전쟁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소금을 국가 전매제로 묶어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2600년 전에 제나라의 관중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2600년 전에 나라의 법으로 소금 전매제를 시행해서 그게 2018년인가 그때 중국에서 풀렸습니다. 2600년 만에. 그만큼 소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게 없나 했더니, 우리나라 기독교 100대 지도자라고 하는 이광복 목사님, 그분은 1945년 광복되던 해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광복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원래는 광주 MBC의 PD를 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목사로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이광복 목사님은 80몇 살입니까? 81 되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에 도대체 소금 얘기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니, 가장 대표적인 게 열왕기 하에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동네 여성들이 임신을 못하고, 임신해도 자꾸 유산이 돼요. 그 다음에 과일도 열매가 잘 안 열립니다.
열매해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선지자 엘리사가 그릇에다가 여기 소금을 하나 가득 좀 담아오느라 그래가지고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거기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병들을 싹 살균 소독을 해버리니까 그 뒤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됐다. 라는 게 그 기독교 이제 구약에 11개 하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왜 짜게 먹으라 소리가 나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짜게 먹으라 소리가 나왔는데 목사님들은 또 왜 싱겁게 먹냐? 성경을 좀 똑바로 읽어보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목사님들 한 250명씩 한 3박 4일 세미나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광복 목사님은 자기가 말씀을 하시고 확실하게 인산 선생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그 이해하고 있는 이제 인산의 김 회장이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 거라고 하면서 그 이광복 목사님은 한 5번 강의를 하시고 3박 4일에 저는 4번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고 여기로 이제 가운데로 지나가면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이러세요.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네. 이러고. 그런데 그만큼 그 성경에는 소금 얘기가 적어도 20차례 이상이 나오는데 좋은 뜻으로 나오지 나쁜 뜻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소금은 인류의 그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키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최고의 이 미네랄 제제고 종합 미네랄 제제이자 그걸 먹어야 미네랄이 보충됩니다. 그런데 조엘 원래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미네랄 제제를 사 먹으면 되나? 라고 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미네랄 제제를 사 먹으면 효과는 딱 한 가지 있다. 무슨 효과가 나냐? 아주 비싼 오줌을 붓게 됩니다. 왜? 먹은 게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효과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효과 없습니까? 미네랄들이 되게 금속 토속 원소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이 철, 구리, 인 뭐 이런 그 금속 토속 원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 쇳가루 먹으면 얼마나 소화되겠어요? 소화 자체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 아주 젊은 사람일 때 4%입니다. 흡수율 4%인데 그건 96%는 다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미네랄 또 보충하려면 적은 양 가지고 보충이 안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백날 먹어봤자 대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한 신의 한 수가 뭡니까? 소금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불로 굽니다. 전기로로 구우면 미네랄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인산 선생께서 또 저희 집안 의가 집안인데 세종대부터 아주 유명한 의가 집안인데 그 10대가 넘게 내려오는 그 전통 의료의 이제 집안인데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그냥 불을 떼가지고 한두 번 구워서 양치용으로 쓰고 배 아픈데 먹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산 선생 9살 됐는데 1917년에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 굽는 걸 이렇게 보시고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할아버지 그 뭐 때문에 대나무에 넣고 소금을 굽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정조 할아버지 아주 명예신데도 그냥 야 이거 조상 대대로 이렇게 구워왔던 거야. 그냥 어른들이 해서 나도 이렇게 굽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우면 어쨌든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거 뭐 배 아픈 데도 쓰고 양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써. 눈도 이렇게 써내고. 그러니까 이제 인산생이 9살 먹인데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것도 가상한 노력이고 가상하지만 기왕 하는 것, 소금을 굽는 거는 소금 속에 유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굽는 것은 인체 건강에 유익한 것은 그 물질을 몇 배로 그 함량을 늘리는 길입니다. 즉 유황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굽는 과정에서 2, 3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황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일염을 먹으면 그냥 소금이잖아요. 그 죽염을 부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 노른자 맛이 나잖아요. 그게 유황입니다. 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 불이 뭐냐면 유황불입니다. 그래서 유황이 많이 함유되는 것이 이 모든 약 중에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 관절 아픈데 그 제일 좋다는 MSM 식이유황이 뭡니까? 그 유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추가 그 옛날에 청금채라고 했는데 청금의 그 가치를 지닌 채소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랬냐? 상추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상추는 뜯으면 또 나고 뜯으면 또 나고 계속 열매 뜨잖아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유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상추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 결핍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유황이 그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건 보려면 뭐냐면 상추를 밑둥을 딱 이게 분질러 보면 흰 그 저기 액체가 나오면 그거 유황입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정말 그 상추 하나로 청금채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이 유황 때문에 그렇고 또 불이 한 번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는 숯불, 그게 유황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이 영하 30, 40도에서 오래 있어도 여러분 식어 들어가서 바로 불이 꺼져서 죽지 않고 있는 뱃속에서 계속 굴대서 있는 그 불, 무슨 불입니까? 그게 유황불이에요. 그 불이 저절로 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세 군데서 탑니다. 그래서 한방기관에서 상초라고 그래요. 상초, 중초, 하초. 그래 하초가 뭐 차가워져서 냉이 떠서 이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1급 비밀이 그 유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양과학에서는 MSM 그 식이유황이 관절에 효과가 있다. 요거는 이제 해서 콘드로이친이 뭐니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맨 밑바탕에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굽는다. 대나무에 유황이 많기 때문에 대나무는 나무냐 풀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에 죽거냐 풀에 속거냐. 엄밀히 말하면 그건 풀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다 자라거든요. 나무는 여러 해에 걸쳐서 자라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제 키가 크는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죽순이 나서 몇 달 사이에 키 20m건 15m건 클 대로 다 커버립니다. 그 놀라운 생명력이 바로 유황에 있습니다. 그래 대나무 밭에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폭탄 터진 소리 나요. 대나무에 불 붙여서 하는 놀이가 폭죽놀이입니다. 퍽퍽 터지니까. 그래서 그 대나무가 퍽퍽 터지고 잘 자라고 하는 그 힘이 유황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밝히면서 이창 선생님께서 암이나 난치병 괴질을 해결하려거든 이 유황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유황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서 소금의 독은 없애고 대나무의 유황과 소나무의 유황, 소나무 송진이 유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금 속에 들어가서 함량이 증가되니까 얼마나 좋은 약이 됩니까? 결핍 수준에 가던 그 미네랄들이 보충이 되고 그래서 인사 선생님께서 그 9번을 굽도록 할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9번을 굽때 8번 굽고 나서 마지막 번 거는 황토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굽는데 풀물을 갖다가 송진을 갖다가 뿌리면서
풀무로 붙여서 바람을 붙이면 높은 온도, 즉 뭐 보통 1000도 전후로 이제 이 소금을 붓게 되는데 1200, 1300도까지 기술적으로 잘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확 녹아서 물이 되면서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건 1400도가 넘어야 끓어요. 비산된다고 그래요. 비등점. 용융점은 800도면 되지만, 그래서 소금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그 끓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 소금 속에 있는 모든 유독성 물질들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9살배기 그 입에서 나온 그 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께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독성 물질은 다 처리가 되고 약이 되는 물질, 유황이라든지 칼륨이나 이런 것들은 증가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늘 보죠.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 뭐 새벽별 보기 운동 하잖아요. 그게 새벽에 제일 잘 보이는 별이 뭡니까? 금성이에요, 금성. 그걸 태백성이라고도 합니다. 태백성의, 금성의 금기운, 태백성의 신철분, 매운 쇳가루가 이 1300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날아서 내려와서 여기 합성이 됩니다. 이랬어요. 우리 정경 할아버님, 인산선생의 할아버지 눈에 보인 적도 없고 무슨 책에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고 누가 얘기를 들려준 적도 없고, 그게 날아온다는데 어떻게 날아오는지, 날아온 게 보이긴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얘가 맞는 말을 하는지, 어디 무당 그 경상도 사람들 귀신 신나락한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손자가 하는 말을 읽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 안 않고 8살 때 병 고치는 걸 보니까 귀신보다 더 잘 고치니까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자기가 더 훌륭한 오래된 명의지만 손자 앞에서는 아빠 집안 다 들고 모든 처방은 네가 다 해라. 이래서 처방권을 8살 배기한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그래서 태백성의 신철분 가루가 내려와서 합성되는데, 아까 주경 볶는 거 가서 보셨죠? 거기 가서 주경 깨는 거 보면, 깨는 주경을 불빛에 이렇게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립니다. 그게 신철분입니다. 그게 있으면, 포함되면 굉장히 좋은, 그게 포함이 안 된 것은 약은 되는데 좀 덜 됩니다. 그래서 그 매운 색깔로 신철분이 합성되는 것, 또 백금 성분이 합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원래 소금 속에 있던 비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연물질은 비상이라고 그러죠. 뭐 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면을 사약에 쓰는 겁니다. 그 비상이, 이 소금 속에 있는 비상이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9번을 굽는 과정에서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더 구우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싹 없어지면 약도 안 됩니다. 비소가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약책에다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핵비소. 비소의 핵은 남아야 한다. 그게 암난치병을 고치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소의 핵을 남긴다 해서 핵비소라고 그랬는데, 어떤 과학자가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인산선생께서 어려운 병 고치는데 비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소 얘기 신약책 제1장 신비의 식품 주경 여기에 보면 비소가 핵비소로 바뀌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게 있습니다 했더니, 야, 인산선생께서는 어찌 그렇게 지혜가 바른 것이고 선구자이고 선지자이신지,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코발트로 항암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백금 착물 항암제를 만들었을 때 백금이 들어간 걸 만들었어요. 지금 항암제 만드는 거는 자꾸 개선이 되고 이제 좋아지니까 비소 함유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비소를 그 암세포에 쓰게 되면 암세포는 죽고 되게 선택적으로 잘 죽이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산 선생께서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요 하면서 자기가 놀래더라고요. 그래, 인산 선생은 그런 뭐 실험실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어릴 때부터 지혜가 굉장히 밝으십니다. 그 다음에 안목이 밝아서 그 금강경에는 그런 안목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사람의 안목은 육안이라고 그래요. 육안으로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한데 육안도 뭐 나이 70, 80대면 또 어두워지잖아요. 그 육안인데 그 뒤에는 뭡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 천안입니다. 하늘 천자. 그 다음에 지혜의 눈입니다. 해안.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원리와 진리를 꿰뚫어지게 보는 눈을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방삼재를 다 꿰뚫어 보는 큰 거울 같은 지혜를 이제 대원경지라고 하는데 그런 안목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부처불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안목이 있는데 이 선생은 아주 어려서부터 눈을 감고 시방삼재를 전부 꿰뚫어 보니까 그 사람들 자기 할아버지도 쟤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감탄했을 정도니까 그 공부가 적은 것도 아니고 유불선 3교 또 의학에 아주 정통하신 분인데 그분이 혈을 끓고 찬 정도니까 인산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가 얼마나 밝으신지 알 수가 있고 다만 인산선생이 여기 전설처럼 한국 땅에 나타날 때 모든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미리 어떤 분들이 알고 미리 만나서 계속 여러 가지를 여쭤봅니다. 물어보는데 인산선생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내가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그거는 나 말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인류가 전멸 위기로 가는 건 이거는 누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해결책도 없다. 그래서 의료에 관해서 이 노력하는 것을 그때부터 하셨습니다. 광복 이후에. 그랬는데 또 일이 묘하게 되더라고. 그 서양 과학을 앞세운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그럽니다. 서양 과학의 의학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 전통 의료는 미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병도 못 고치고 꼭 미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채꼬챙이로 사람 찌르고 염소나 소 같은 거 먹으면 나무 뿌리, 풀뿌리에 뿌려 먹이고 이게 무슨 의학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산선생께서 뜻을 펴지 못하고 그냥 계룡산으로 내려가서 은둔하시다가 대통령이 뭐 장관직이나 이런 걸 준다 해도 일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독립운동 선배들이 그래도 대통령을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올라가서 뭐래도 좀 하나 맡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두 번 다시 그 얘기 듣지 않겠다고 지리산으로 와버렸습니다. 제가 2살 때 1956년 아버님 등에 앞에서 이 함양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노동, 목순일, 함지박 하는 일 이런 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4.19 나고 5.16 난 뒤에 서울 다시 가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서울서 다녔습니다. 그래 이제 인산선생님이 그렇게 밝으신데도 이제 주경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소금을 왜 굽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어이구 소금을 먹어서 또 뭐 보통 비싸게 받아야 말이지 이러고 또 소금 가지고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아이고 아들까지 내세워서 또 장사를 하네. 근데 이렇게 하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경 퍼먹어 하면 아니 소금을 왜 퍼먹으라고 그래요. 큰일 나려고. 이러니까 아무리 의학적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대로만 실행하면 금방 얼마 안 가서 병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상식에 반하는 또 과학의 그 지식에 역행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동설 이론임에도 천동설에 집착하고 있는
이 그 생각 속에 머무는 사람들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초기 저희가 그 주경을 산업화해서 세상에 알린 건 38년 전입니다. 그 1987년에 이제 주경 산업화를 이뤘고 또 1986년에 이제 주경을 또 국부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는 짜게 먹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이 슬로건으로 광고를 해도 다들 뭐라면 이 완전히 미쳤다. 이 정신이 돈놈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 전 세계 과학자들, 전 세계 식품 영양자들이 과학적으로 전부 밝힌 얘기인데 이 정신 나간 인간이 무식해도 이런 얘기를 하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 선생님께서 그 말기암 환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거 두개 퍼먹어. 하루에 몇 탑씩 얼마나 먹어? 뱉어지게 먹어. 그리고 또 물어보면 너는 막 한국말도 못 알아듣니? 내 새끼 멀쩡하게 생긴 놈이 말기 못 알아듣기는 뭐 한심하게 짜겠구나 이러고 우리 아버님 여자가 뭐 저 여자는 뭐 우리 사람 뭐 바빠해 이러고 뭐 곧 나가 뭐 이러고 중국 사람들 중국 음식점들 가고 뭐 여자가 붙이잖아요. 저희 선친도 맨날 동반주에서 그냥 도끼, 총알 날아온 데서 매일 전쟁만 하고 사시는 분이라 그냥 여차직하면 그냥 뭐 총을 빼서 쏘든지 도끼를 날리든지 그자면 단검을 날리든지 이럽니다. 그런 분이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 절반 정도는 쌍시옷 발음입니다. 그 뭐 조금 나면 이 새끼 나는 뭐 이러고 새끼 돌대가리 보통 돌대가리가 아니냐 이놈 새끼는 이러고 이제 신약책을 아버님 구슬 받아서 쓰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주겸이 어디에 좋은 겁니까? 내가 1980년에 쓴 우주와 신약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예, 거긴 주겸은 만병통치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만 무슨 얘기를 또 하냐? 그러면 주겸 먹을 사람도 안 먹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사이는 아닌 놈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놈이 그럼 안 먹으면 지가 안 먹은 거 병이 약해서 어떻게 되는 건 지가 살 일이고 나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주고 말지 그걸 뭘 중간중간 길게 뭐라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말이 하나 안 통해서 아버님 저를 그냥 자식이라고 막 나무라보지 마시고 제가 전 국민을 대표해서 여쭤본다 생각하시고 제가 기자니까 인터뷰에 응해서 제가 여쭤본 대로 좀 성심성의껏 대답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 자식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해봐. 그러고는 그 위암의 효과가 날까요? 나지. 그 어떤 이유로 나죠? 이런 이유로. 그럼 위궤양 위험은요? 이 자식이 날 갖고 놀아. 암을 고친다고 했는데 그 궤양은 더 빨리 낫지 무슨 소리야? 다 그게 염증에 시작돼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박부정을 하시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하는데 신약이라는 책 제가 5년 동안에 200자 원고지 3,000매를 썼습니다. 이 선생님 구슬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꾸중 들은 거 쌍실바람으로 꾸중 들은 건 1,000번도 넘습니다. 이 자식이 지난번에도 얘기해줬는데 또 오라고 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참의료의 진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지금 인사 선생님께서 우려해서 참의료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것이 소위 참의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참이 아니고 가짜란 말이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자꾸 오히려 이 대결 구도로 또 이 싸움박질이 되니까 그냥 인산 선생이 제시한 의학이니까 인산의학이라고 그냥 합니다. 그것도 천안에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인산의학 해버리세요. 다른 사람 따르고 말 사람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정도고 그렇지
뭐 빙빙 둘러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대체의학이니 자연의학이니 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의학 이론이 이 우주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그 이치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고, 무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소금을, 죽염을 점점점 조금 먹다가 점점점 늘려서 많이 먹는 게 무슨 부작용이 있고 무슨 위험이 있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먹어서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몸은 놀랍게도 좀 지나치게 먹었다면 다 토합니다. 똥물까지 토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런 그릇에 하나 먹으라고 이제 먹어도 안전하다 했는데, 이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삼국지 보셔서 알죠? 관원장이 얼마나 명장인지, 장비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관원장 장비 정도 되면 이 정도 먹습니다. 이순신 장군 정도 먹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 이만큼 목구멍에 너무 가지런해요. 혹시 넘어가면 다 토합니다. 그래서 이 죽염을 얼마나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마를 때 물 몇 cc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먹다가 갈증이 가능성은 넣으면 되는 거지. 죽염도 부족하면 계속 땡깁니다. 더 싱겁게 느껴지고, 여기 소금물을 타서 넣고 30분 동안 땀 흘리고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먹었을 때보다 월등 싱겁게 느껴집니다. 왜? 염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몸이 그래서 같은 염분 농도가 더 높았을 텐데, 증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에 비해서 먹으니까 맹물같이 느껴져요. 왜? 몸에서 소금 좀 더 넣어서 넣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알아서 요구하는데, 지금 우리 인류는 몸이 요구하는 정도에도 부응하지 않고 적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네랄 결핍으로 암, 난치병, 괴질 걸려서 고생하다가 비명행사예요. 그러면서도 죽으면서도 어디 요단강 건너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못 느끼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문도 모르고 죽어요. 자기 영문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문이 뭡니까? 미네랄 결핍이고, 그 해결하려면 죽염을 퍼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조엘 월렛 박사가 미국 미네랄 제재는 흡수율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세도 다 나간다고 그랬는데, 신의 한 수가 뭡니까?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을 해서 유황 함유량이 늘고 하는데, 함유량이 는 것뿐만 아니라 함유량은 2배, 3배로 늘어버리니까 몇백 번 늘었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냐면, 이 인체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의 소화 흡수율이 4%에서 9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먹는 거 4%, 1000년 먹는 거 4g 먹으면 될 거, 아니 90g 먹어야 될 거, 이 죽염물은 4g 먹어도 똑같이 효과납니다. 근데 1000년 뭐 어떻게 90g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염은 적게 먹어도 많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전부 흡수가 돼서, 그 조엘 월렛 박사가 미네랄 흡수 구조가 달라지는 건 어떤 때 달라진다라고 했냐면, 이 지구에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무니 풀이니 건초더미니 전부 타서 액체가 돼서 땅속으로 들어간, 그거를 미국의 클라브 광산 같은 데서 채굴 하는데, 요만한 컵 하나에 우리 돈으로 보통 한 100만 원이 넘습니다. 액체가. 그게 이제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 흡수율이 높아진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조건을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뗄 때, 아까 거기 고온 처리하는 그 불이요, 거기에는 그냥 이 온도만, 나무 떼서 온도만 올리면 1300도 이하입니다. 근데 거기다 바람으로 증폭시키고, 바람을 꺾어서 그 끄트머리, 불 끄트머리에 꺾어서 이렇게 딱 치면 굉장히 놀라운 온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섭씨 1700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1700도를 오래 두면 그 쇠통들이 전부 녹아서 없어집니다. 소금도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이 1700도를
잠깐 하게 되면 녹아서 물이 돼서 내려버리고, 그리고 불을 꺼야지 계속되면 쇠통이고 뭐 지경이고 다 날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온도가 바로 이 자연적으로는 지구의 화산이 폭발하는 온도, 그로 인해서 모든 미네랄들이 뭐 나무탄, 재 이런 것들이 다 미네랄들입니다. 그래 이래서 되는 것을 그런 조건에 맞추면 그런 효과 나는 미네랄 제제 영양소가 됩니다. 그런 신의 한 수로 그런 비밀을 알고 이렇게 해서 인류에게 제시한 건데, 그거 그냥 가족이나 그 여러분들 한국 사람 건강하라고 그 개발해서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인산 선생이 그 우리하고 염려하셨던 거는 전 인류가 전멸 위기로 가고 있다. 왜? 미네랄 결핍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비행기로 씨 뿌리고 거두고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씨 뿌리고 하는데, 또 수학도 그냥 기계로 다 하고. 그러니까 그 토양에서 같은 그 곡식을, 작물을 계속 연작해서 재배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미네랄들이 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토양을 복토하지 않고 계속 농사짓는다. 그래서 한 5, 6년 주기로 휴경을 해야만, 늦어도 한 10년 주기로는 휴경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휴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공히 미네랄 결핍이 진행되고, 미네랄 결핍이 진행되면 병이 생기고 병이 악화되고, 코로나19가 오면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미네랄 결핍이 면역력 약하게 하거든요. 바로 코로나19에 희생됩니다. 그래서 인산 선생께서는 이제 코로나19보다 10배, 100배, 1000배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류를 침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처음에 노벨에 의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래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이제 미국 진주만 습격을 해가지고 하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니까 미국이 항복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원자폭탄,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그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하나 던지고 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한 7만 명이 즉사하고요. 그 다음에 한 7만 명이 뒤에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사키에서도 그랬고. 그래 일본이 즉시 항복했는데, 지금 이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5,000기가 넘습니다. 그거 동시에 터뜨려버리면요, 인류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전체가 전멸합니다. 이런 인류 전멸의 이 무기가 지금 개발되어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후유증은 거기서 안 죽으면 후유증으로 죽는데, 후유증으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정상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미네랄 결핍이 심각한데 면역력이 정상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 치료제나 백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류 개개인의 면역력이, 이 암난치병은 물론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데, 그런 것들을 세계보건기구도 말 안 하고, 서울대 의사도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도 말 안 하고, 앤더슨 암센터도 말 안 해주고, 누구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하여간 그건,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 지난번 코로나19 때도 해결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치료제와 백신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그 서울시청 옆에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유가족들 텐트입니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치료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사람이 빨리 죽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인류가 참 의료에 눈뜨고, 거기에 의해서 이 인류의 그 어떤 생명 건강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을 물리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없기 때문에 거기 기댈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내 살 길은 내가. 근데 내 살 길이 뭡니까? 뭐 치료제 빨리 가서 뭐 빨리 치료한 게 아니에요. 내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올릴 수 있을까? 이 노력을 하는 게 참 이릅니다. 그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에도 그게 제1입니다. 그 자기 면역력을 높여야 되고 면역력을 높이려면 열이 몸의 체온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받아서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가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높아진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게 참 의료를 얘기한 겁니다. 인산 선생님께서 그 암 난치병 또 코로나19 여기에 반마늘을 껍질채로 구워서 뜨거울 때 껍질을 까서 죽염에 푹푹 찍어서 먹어라. 하루에 20통 이상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100일 정도 유지하면 여러분 몸이 싹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몸이 차든 몸이 더워집니다. 수족이 더워지고 복부가 더워지고 왜? 마늘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유황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암 난치병 약입니다. 그걸 꾸준히 먹어주면 몸이 더워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미네랄이 보충되면서 면역력이 정상화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암 난치병을 물리치지 그 항암제가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요 인산 선생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폭넓고 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면 천일 밤낮을 얘기해야 된다 해서 지난번에 그 얘기 천일의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인산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약본초 전편 후편 요거 읽고 또 읽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 터득되고 해서 그 경험해 보면 아 효과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해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의료를 빨리 인식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그 자연수명 120세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